안녕하세요, 강찬입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체형 관련 관심들이 많아지고 계시죠. 특히나 비키니 입는 8월을 목표로 뱃살, 러밴드 같이 잡히는 군살들을 보면서 운동은 힘들고 지방흡입 한번 해볼까 하는 여성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방흡입에 관해서 몇 가지 오해들이나 궁금하신 분들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미리 한번 눌러주시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꼭 실제로 있습니다. 심지어 성형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누구는 1500cc 뽑았다는데 나는 700밖에 안 뽑았다고 우울증 올 것 같다,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자, 사람들마다 체형도 다 다르고 무엇보다 애초에 지방량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누구는 얼마 뽑고 누구는 얼마 뽑고 나는 얼마 뽑고 이런 걸로 비교하는 게 일단 말이 안 됩니다. 설령 같은 몸무게 같은 체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이 잘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지방흡입이라는 게 지방 조직 외벽을 이루고 있는 경막 조직을 터뜨려서 흐물흐물해진 조직을 빨아들이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렌지 속에서 그 과즙만 빼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렌지 과립 사이사이를 터뜨려 가지고 빼내는 건데, 어떤 오렌지는 과육이 좀 뻣뻣한 게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되게 부드럽고 물 같은 게 많은 게 있죠. 같은 거예요. 지방도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어떤 사람은 뻣뻣하고 부위에 따라서도 성상이 다르고 다 그렇죠. 참고로 지방은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잘 나오고 뱃살보다는 허벅지 살이 더 잘 나옵니다. 러브핸들이 뱃살보다 훨씬 잘 나와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잘 안 나오는 것도 있고요. 지방 조직이 탱탱하고 탄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뽑을 수 있는 게 있고 뽑을 수 없는 게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방흡입 생각해 보신 분들 지금 거울 앞에 서서 배에 힘 꽉 줘보세요. 자, 어떤가요? 배가 쑥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뱃살이 처져 있나요? 사실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뱃살이 좀 있습니다. 배에 힘 주면 근데 다 들어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들어가는 뱃살은 지방흡입으로 1도 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우리 배의 사진이에요. 영어로 된 건 무시하고 가운데 주황색 알 2개 있는 게 있죠? 이게 복근입니다. 왕자 복근할 때 복근이 바로 저건 거죠. 우리가 지방흡입할 때 뽑을 수 있는 지방은 저 복근 바깥쪽에 있는 1번으로 표시한 지방들이에요. 저 안으로 지방흡입을 하면 할 수도 없거니와 하면 큰일 납니다. 복벽을 뚫게 되면 내부 장기 쪽에 감염이 올 수가 있고 이 복막염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해마다 지방흡입하다가 사건 사고 한 번씩 터지는 경우 있죠. 바로 저겁니다. 그러니까 배에 힘을 주면 빨간색 화살표처럼 내장 지방과 내장 조직이 안으로 눌리게 될 텐데, 이렇게 힘을 줄 때 배가 쑥 들어간다는 거는 흔히 말하는 똥배가 나온 게 아니라 내장 지방이 쌓이고 그걸 지지해주는 복벽과 복근 조직이 약해지고 느슨해졌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방 흡입을 할 게 아니라 복근 운동을 해야죠. 근데 복부 지방 흡입하러 오시는 분들,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배에 힘 줘보러 가면 배 썩 들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일단 배 지방 흡입을 생각하셨다면 배에 힘부터 줘보시고 오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의외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도 지방흡입할 때 꼭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방은 몸에서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그런지 지방흡입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의외로 지방흡입하게 되면 피가 많이 납니다. 지방 조직 뽑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지방세포, 경막을 터뜨리게 되는데 여러 번 캐뉼라를 넣었다 뺐다 하게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지방세포 경막이 터뜨리게 되는데 이 지방세포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혈행 공급을 하는 혈관들이 같이 터집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피가 많이 나요. 보통 1000cc 정도 지방흡입을 하게 되면 혈색소 수치가 0.5 정도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붕대를 감고 지혈을 물론 하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안쪽에 피가 차가지고 혈종이 된다거나 과다 흡입을 할 경우에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깊은 층에서 채취하지 않고 얕게 채취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피부 괴사가 온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 또 한쪽만 너무 과다 채취하게 될 경우에는 피부 함몰이 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시술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전문의쌤께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시고 수술 받으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지방 흡입은 살 빼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걸 생각하셔야한다는 얘기예요. 수년간, 최소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이상 이렇게 살았겠죠. 이 정도 식사를 하고 이 정도 운동을 하고 이 정도 움직이는 사람들이
몸에서 이 정도 프로그래밍이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몸이 적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정도 에너지가 먹고 이 정도 운동을 하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남으니까 이 정도는 배에 저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뇌에서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일부러 수술을 해서 지방을 제거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다시 지방이 안 생길까요? Nope. 몸에서 저장할 만하니까 쌓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창고만 비워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창고에 뭔가가 차이겠죠. 생활 패턴이나 식생활을 반드시 바꿔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닌 상태에서 지방만 제거를 하면 다시 그 자리에 딱 그만큼 지방이 다시 생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살이 빠지는 개념도 아니에요. 몸에서 하루에 쓰는 기초 대사량이랑 들어오는 식사량, 운동량이 정해져 있는 이상 결국에는 그 체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연의 섭리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방 흡입을 했다 하더라도 꼭 운동을 병행하고 식사 조절과 체질 개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은 오해가 풀리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잘못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몸을 돌아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방 흡입은 내장 지방을 빼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